브리핑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입니다. 어제 긴급히 발표한 사안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11시 30분경 세월호 선내 객실구역에서 수거된 폐 지작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 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에서는 이를 뒤늦게 11월 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에 국가수의 DNA 감식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임을 감안하여 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오늘 우선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전체 세월호 수습 과정을 되짚어보고 혹여라도 미진한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재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 발견된 경우는 물론이고 어떤 다른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감사관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 잡고 분굴쇄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유재형 감사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감사관 유재형입니다. 세월호 유해 발굴 사실 지연 조치와 관련하여 금일 08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1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김현태 부단장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최초 발견된 시점은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경이며 최초 발견자는 상하이 살비지 소속 작업자입니다. 같은 시각 현장을 순찰하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백성기 본사가 사람뼈인 것으로 확인하고 현장 수습반 팀장 해양수산부 지민철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11시 30분경 현장 수습반 팀장이 최초로 실물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현태 부단장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11월 17일 금요일 13시 30분경 현장 수습반장 해수부 김초롱 과장으로부터 유해 발굴 사실을 보고받은 후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사무제 이후에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원태 부단장이 현장 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하였고 유해 발굴 사실 지원 전파에 관한 사항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장 이철조와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유해 발굴 사실을 고 조은하 양 및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준에게 알린 시점은 언론 보도와 같이 11월 21일 월요일 14시에서 15시경입니다. 이는 11월 20일 월요일 17시경 이철조 단장이 유해 발굴 사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조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이 되면 마이크를 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 예, 저 MBN 김경기 기자입니다. 일단 김현태 부본부장께서는 그러니까 왜 17일 당일이 아닌 21일 날 그러니까 조금 장례식이 지나고 이거를 알리자고 얘기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알리려면 다 알려야 되는데 왜 두 분에게만 알렸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21일 날 보고했을 때 그럼 차관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21일이 화요일인가? 나한테 보고한 게 20일이죠? 월요일이고. 예. 예. 제가 김현태 부단장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김현태 부단장이 17일 이 미수습자의 장례식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골편이 발견된 직후에 그 골편의 주인이 기왕에 수습된 선체 수색 과정에서 수습되었던 몇 분 중에 한 분일 거다라고 짐작하고 예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장례식은 미수습자 장례식인데 가능성이 크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서 장례 일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만약에 장례가 연기될 경우는 한 2주일가량 확인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또 더 보내게 하는 것이 2년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 못내 참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3호제까지 치르고 나서 본인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1일 시점에서 은화 다윤이 엄마에게만 통지를 한 이유는 역시 그 골편이 은하나 다윤이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또 22일이 3호제 날이었습니다. 22일 3호제를 지내고 나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선 21일 시점에서는 선조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은하 다윤이 엄마 두 사람에게만 연락을 해서 알려드렸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차관에게는 그 사실 그대로를 그냥 이철조 단장이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했고 차관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주문 이상 더 이상 특별한 주문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BS 장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월요일 날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보고를 받으셨을 때 김현태 본부장이 예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무직 이후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런 상황까지는 전혀 보고가 없었고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않았고. 장관님께서 보고 받으신 내용은 뭡니까? 그 17일 날 뼈 조각이 조그만 게 발견이 되었다. 그런데 그 뼈는 은하나 다윤이의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질책을 하고 설령 그게 은하나 다윤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뼈가 발견이 되거나 하면 통보하는 절차도 있고 그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왜 진행을 안 했느냐 질책을 하고 즉시 그 절차를 개시해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부본부장의 예단을 질책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럼 월요일 날 바로 그 사실을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점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절차 매뉴얼대로 즉시 선조위에 연락을 하고 가족들이 연락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DNA 감식도 전에 그 은화나 다윤이의 유골로 추정된다라는 그 예단을 했다는 걸 그 얘기를 듣고 단순히 질책만 하셨다는 겁니까? 그 논리가 그러니까 어떤 DNA 검사나 어떤 과학적인 분석 없이 이미 수습된 두 학생의 유골이로 추정했다라는 그 부본부장의 얘기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월요일 보고를 그렇게 받으시고 수요일까지 사실 시간을 끈 거 아닙니까?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일단 그 실무진들의 판단이 옳고 그르고에 대해서 제가 동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통보해야 될 또 보고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고의 절차를 즉시 밟아라 라고 지시를 한 거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미수습자 가족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수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결과를 지켜보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20일이에요. 20일 날 장관께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21일, 22일까지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확인은 전혀 하지 않으셨나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저는 당연히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22일 시점에서 선조위원장에게는 선조위에는 보고가 됐지만 미수습자 가족 그 유가족들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은 22일에서야 비로소 알고 그래서 그 부단장을 보직 해임을 하고 진상조사 지시를 들어갔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머니투데이. 예, 장관님. 그 장관님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처음 그 보고를 받은 시점이 20일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월요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예, 월요일이면 20일. 5시가 좀 넘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사안을 좀 감안하더라도 그 유골이 발견된 시점은 17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8일 날 목포 신항에서 연결식이 진행이 됐고 예. 장관님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수습 본부 관계자들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장관님한테는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좀 이상한데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TN. 예, 이재경입니다. 그 날짜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그 단장이 차관에게 구두 보고한 게 21일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장관은 20일 월요일 저녁에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보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도 그렇고. 아마 이철조 단장 입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시점까지도 정식 보고를 저한테 한 거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보고를 하고 그 끝에 이 문제를 곁들여서 보고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실무진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철조 단장께서 저기 보고를 언제 어떻게 차관 장관께 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그 일단 단장한테는 다 보고가 됐고 그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장례식 마칠 때까지 좀 그 보고를 미루자라고 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 본부장 이철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 수습 본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소재지가 세종청사뿐만 아니라 목포 신항 그리고 가끔씩 이제 국회 보고라든지 장차관님 보고를 위해서 장차관님 보고를 위해서 서울 사무소도 저희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근무지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다 보니 일단 좀 장례식 이후에 장차관님 보고 일정을 잡으면서 이렇게 장관님과 차관님의 보고 순서가 바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례식 이후에 미룬 이유는 17일 날 오후 늦게 현장 수습 부본부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수습 본부장께서 미수자 가족들과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쭉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 미수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뼈가 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모로 이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니 이는 은하 그리고 다행히의 유해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그런 상황에서 미수자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을 때 장례식을 앞두고 극도로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하셨는데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 가중되는 그런 악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현장 실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장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흐름과 이 판단 사항을 존중하면서 수긍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장례식 이후에 미수자 가족들께서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좀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단장님 잠깐 내려오지 마시고요. 그 장관님한테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7일 날 확인하시고 나서 20일 날 보고하시다고 그랬는데 18일 날 그 영길시장에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왜 보고 안 하셨나요? 혹시 장관님도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실까 봐 안 하신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미수자 가족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좀 도리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저 유족들이나 미수자 가족들한테는 양해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근데 장관님한테는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뭐 미처 끝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또 특히 18일 날 추모식을 저희들이 9시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세워놓던 각종 재단이라든지 이게 밤 사이에 강풍에 쓰러져 가지고 새벽부터 그 장소를 실내로 부랴부랴 바꾸면서 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미처 끝까지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세계일보. 예, 저 단장님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17일부터 20일까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치고 20일 날 장관님께 보고 드리고 장관님이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 절차대로 진행한 게 22일이잖아요. 그러면 이틀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은하 다윤이라고 예단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기 요 표에 보면 17일부터 21일까지가 있는데 중간에 20일 장관 보고 내용은 왜 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점이 중요한데 더 앞선 시점을 빼신 거잖아요. 장관 보고 싶죠. 이 표에 보면은 21일 날 처음 차관에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20일 날 가졌다는 겁니까? 그게 누락된 거죠? 좀 제가 말씀 드릴 때 장관 보고 시점까지 명기를 해놔서 그 부분은 별도로 표시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판단 해놨습니다. 원현팀 자료 없는데요? 어떤 장이 나왔는데 17일 날은 현장에서만 보고 있고 21일 날은 차관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는 장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내용 기재된 게 없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20일 월요일 날 보고를 받으셨고 절차대로 조치를 해라 그랬는데 화요일, 수요일까지 언론 보도 사항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 조치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셨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까지? 제가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일 월요일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인 화장 및 봉안 절차가 그 미수습자 세 분에 대해서 평택 서호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열리고 식구들을 이제 버스에 태워서 다 환송을 보내드리고 즉시 이제 서울 사무소로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화요일 날 그 미수습자 죄송합니다. 은하네하고 다윤이네 어머니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했고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한테도 대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부법무장하고 또 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부법부장께서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이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 그 장례를 거치는 3일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기다리면서 좀 차분히 좀 마음이 정리가 되면 추스러지면 그때 말씀드리자라는 그 현장에 이제 보고를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단장님 그럼 했다. 같은 말씀 계속 겉도는데 그럼 장관님이 지시하신 거를 단장님이 임의로 무시하셨단 말씀이세요? 예, 그 이후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 이 좀 업무에 하다 보니 뭐 보고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와 관련해서 감사관실 간단히 좀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그 아까 발언 내용에 이 11월 20일 17시 이철조 단장이 장관님께 보고를 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급히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좀 돼서 그거는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입니다. 이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자분들께 제공한 자료
제공한 자료는 저희 보도 참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표로되어 있는 그 자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관께서 모두에 읽으신 자료는 배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모두에 읽으신 자료에는 분명히 장관님께서 보고받은 시각이 월요일 날 오후 5시라고 이제 감사관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자료가 지금 기자분들께 배포된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 A. 예, 저 채널A 김현지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온 저희 문자를 보면 여기에 현장수습본부가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린 시간이 11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7일 오후에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제 그러면 그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가 좀 잘못됐던 건가요? 자료에도 선체조사위원장을 방문하여 상황 설명이라고 21일 날 돼 있습니다.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아니 17일 날 단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네, 아시아투데이 강태균 기자입니다. 그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오전에 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할 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임을 의미합니까? 원칙적인 자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번 일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문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만들겠다. 그 앞에는 물론 이제 상황에 대한 경위 설명을 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휘 책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의 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 2개만 받겠습니다. 한국일보. 예. 네, 저 한국일보 이현주인데요.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은하 다윤이의 뼈 조각으로 예단한 그 합리적인 추론 근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도 같은 의견이었는지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1일 육상 거치를 한 이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선체 내 수색을 했습니다. 수중 수색은 그보다 좀 더 빠른 4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 11월 초까지 해상과 선체 내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색을 해왔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유해가 147점, 치아 9점 포함입니다. 147점을 수습을 했고 68점이 선체 내, 60대 중반이 이제 수중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체 내에서 수거한 뻘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4일부터 10일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현장 관리를 하고 그 공기정을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어디에 뼈가 있을까 이런 걸 쭉 검토를 하고 그 결과 저희들이 찾았을 때 DNA 검사까지 거쳐서 나온 그 결과를 저희들이 4일부터 12일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쭉 지켜보고 그래서 이 147점에 기히 포함되지 않았던 질문 요지는 요번에 발견된 뼈가 그 두 사람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는 걸 물어본 거지 전체 과정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간단히 그것만 얘기해. 예, 그래서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저희들이 추론과 검토를 했을 때 147점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한 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체를 인양하고 나서 객실부에서 유해가 이제 찾아진 것은 세 분인 거죠. 세 사람입니다.
다윤희, 은하 그리고 이영숙 씨 세 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외에는 어떤 다른 유해도 발견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골편도 격실부에 있던 폐지작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세 분 중에 한 분일 거다라고 예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치르는 미수습자 장례에는 그 세 분은 전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단장이 장례식 혼선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TV조선. 저 두 가지를 여쭈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사태가 시작된 게 김현태 부본부장이 단장에게 보고하면서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좀 뒤에 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게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보직해임을 하셨잖아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인지하셨을 때 보직해임을 안 하시고 왜 뒤늦게 어제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보직해임을 하고 본부 대기를 시켰는지.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월요일 날 절차대로 통지를 해라 지금이라도 장례식이 중간에 있었던 그 2, 3일의 시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즉시 선조위와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밟아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 책임자를 보직해임하고 문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은 20일 날 오후 5시에 첫 보고를 받을 때 이미 사흘 전에 유골이 발견이 됐고 미수습자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장례식 일정을 고려하여 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21일 날 선체조사위에는 제대로 보고가 했나요? 17일 날 발견됐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 아니, 21일 날 보고를 한 거죠. 선조 위원장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 위반 취지는 가능성 소지는 없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케이스에서는 당일 날 바로 보고가 되거나 혹은 현장 사정상 유해를 수습하면서 한 공간에서 계속 유해가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보고를 하고 또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거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3, 4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경과를 하고 4, 5일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보고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장관이 직접 모든 사정을 보고받고 절차대로 조치를 해라라고 월요일 오후에 지시를 했는데 그 절차대로 그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 절차대로 지시를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요일 오후까지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겁니까? 네, 그게 어떻게 말이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실무진들은 그 보고를 우선 선조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다윤희 엄마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우선 1차적인 작업은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3호제를 지내고 22일이 3호제인데 3호제를 지내고 미수습자 가족들께는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단장님의 예단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철조 단장님도 그렇게 17일 날 유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판단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태조사위원장한테 대면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단장께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그리고 미수습자 그 뛰어나온 거에 어떤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합리적 나름대로 이제 예단을 해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세 현장 실정 보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현장을 잘 아는 부단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수긍을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시각이 좀 한편으로 조금 좁혀지지 않나 그런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일 날 그 김현태 부단장이 이철조 단장에게 보고까지 했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왜 그 실제로 보직 해임은 부단장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선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장관께서는 20일 날 보고 받으셨는데 그 뒤로 그 전혀 챙긴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뒷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20일 날 저녁에 지시를 하고 지시가 그대로 이행될 줄로 알고 그 다음 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것이 제 부찰입니다. 우리 그 직원들이 선조위에 보고한 걸로 일단 자기들 해야 될 최소한의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한 건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유가족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다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도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아까 질문한 선조위에서 입장이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부단장이 예, 현장 수습 본부장이 선체조사위원장에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예, 부본부장이 선체조사위원장께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수긍을 했는지 그걸 위원장의 판단이 어땠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선체조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미수습자 가족들한테 통보하라는 말씀만 전해 들었다고 좀 진술을 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게 전부 예, 그 정도 지금 진술만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절차를 어겼다든가 화를 그런 내용은 전혀 지금 진술까지는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이 단장님은 왜 장관님 지시 이후에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현장 수습 부본부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 수습 부본부장의 의견이 장례식을 치룬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매우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낳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커서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조금 없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고 마음이 차분히 좀 해지면 그때 보고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단장만 우선 보직 해임을 한 이유는 그 부단장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일단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알리자 그런 결정을 했던 현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선 부단장에게 보직 해임 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조사는 오늘까지는 긴급히 현장에서 일했던 그리고 그 결정을 했던 실무자들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지휘 보안을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그 21일까지 확인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책임질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장관님 말씀 가운데 20일부터 20일까지 지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네, 3일 동안 예,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인명권자와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좀